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김태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요즘 추석을 앞두고 이제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김태형 기자가 참고할 만한 자료 준비하셨다고요? 예,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요. 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해양수산부가 그 우리 농산물 모음집을 냈는데요. 네. 그 추석 선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그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들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그 대표적인 그 추석 선물이죠. 과일이 있고요. 또 한우로 대표되는 축산물이 있습니다. 고등어나 갈치 같은 수산물이 있고 홍삼으로 대표되는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한과, 그리고 막걸리 같은 주류도 그 추석 때 인기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들 합니다.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요. 그 추석 때가 되면 선물 세트가 10만 원이 넘는다, 20만 원이 넘는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값비싼 농산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한가위 우리 농산물 모음집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시세가로 되어 있는 한 개를 제외하고 272개, 즉 300개 가까운 그 우리 농수산물 가운데 그 3만 원 미만의 제품이 약 2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림부나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우리 농산물 4개 가운데 한 개는 3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약 30% 정도였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32%, 10만 원 이상의 고가 그 우리 농산물 선물 세트가 약 12.5%, 10개 중에 1개꼴로 나왔습니다. 예. 품목별로 잠깐 보면은요, 먼저 늘 인기 있는 과일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일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선물 세트가 6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과일, 사과나 배가 많았고요. 멜론이나 감귤, 꽃감 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만 원대의 추석 선물 세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고른다면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한우, 축산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우는 역시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만 원, 20만 원대 물론 30만 원대, 40만 원대 제품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농산물 모음집에서 10만 원 이상의 축산물이 전체 축산물의 약 43%로 비싸네요. 절반 가까이가 10만 원을 넘는 좀 고가의 제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우라고 해서 다 비싼 것은 아니고요. 네. 한우 사골 세트 같은 경우는 6만 원이나 8만 원대 그 제품이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부위별로 차이가 많은 거죠. 우리 농산물 중에서 이제 쌀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직접 제가 가져다 드리기도 뭐하고 아니면 택배를 시켜도 혹시 좀 너무 힘드실까봐 좀 꺼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쌀은 보통 이제 10kg 또는 20kg으로 이제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선물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과일이나 고기와 달리 그 쌀은 두고두고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물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쌀은 그 5만 원 미만 제품이 3만에서 5만 원 사이가 약 20%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대부분 이제 10kg짜리 쌀이었고요. 20kg짜리 쌀은 5만 원, 6만 원, 7만 원 요때 제품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우리 농산물 어디서 구입을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추석 되면 또 잊지 않고 생각나는 게 우리 전통시장이죠. 지난해 가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전통시장이 약 1,500개 정도 있었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그 농림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전통시장 지도입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 거의 빠짐없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많습니다. 서울에도 전통시장이 많은데요.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 누구보다 그 고향 사람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처럼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내 고향에 있는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전통시장이,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찾아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전통시장에 가면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라고 하면 이제 선물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외에도 시간이 많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뭐 우리 명절 한가위가 뭐 중요하다. 이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네. 우리 명절 한가위, 사람들 관심사를 지켜볼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구글. 이 구글은 시기별로 어떤 단어들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이 구글 트렌드란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요게 이제 2005년, 7년, 9년, 11년, 그리고 이제 2015년까지 시기별로 나와 있는데요. 요 빨간색, 붉은색 선이 추석을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네. 요때가 다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네. 추석 때가 되면 추석을 많이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관 검색어를 보면요. 추석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선물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 가장 잦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추석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많이 찾는 단어가 먼저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과 이제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일 텐데요. 또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추석 특선 영화를 많이 하고요. 연휴도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나 되나? 예, 얼마나 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많이 찾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다 영화나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죠. 특선, 특집, 특선 영화를 많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으로 검색한 게 선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은 적어도 이 검색 데이터만 보면은 추석과 관련해서 선물이 그렇게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밀어보면 추석 선물 자체보다는 추석 때 만남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족이나 친지, 친구끼리 모여서 큰 웃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명절 선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형 기자였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또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루 7시간을 못 자면 자살 위험이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저희도 여기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좀 사회가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도록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건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